서울대학교 공대 캠퍼스 옆 공터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로가 지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과학계가 발전할 수 있었던 시발점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자력을 한반도에 들여오기 위해 헌신한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의 아버지로 불린 박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05년 경기도 양주의 한 가난한 선비 가정에서 태어난 박철제는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서울로 올라가 경성제일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후 연희전문학교 20과를 거쳐 1933년 교토제국대학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박철제는 교토제국대학교에서 요시다 교수의 지도를 받게 되며 생고무의 결정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당시 고무는 전쟁 물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였으며 박철제는 이 연구로 1940년에 이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공계 박사 학위를 받은 6번째 한국인으로 조국의 자랑이 됩니다. 박철제의 학문적 여정은 단지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토제국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며 한국의 유학생들을 이끌었고 친절한 성품으로 많은 제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토제국대학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추천으로 많은 한국인 유학생이 교토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타지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학문적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죠. 1945년 조선의 해방 이후 박철제는 일본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조국으로 돌아와 과학적 교육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귀국 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주임교수로 임명된 그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1950년부터文교부 기술교육국장으로 활동하며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 관료로 활동하게 된 셈이죠. 특히 그의 관심은 원자력 진흥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린 이후 국제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1954년 유엔 총회에서 원자력 평화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며 미국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핵연료와 기술을 원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한국물리학계도 들썩이게 됩니다. 원자력은 당시로서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였기 때문에 관심이 높았죠. 박철제는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여 한국 경제에 가져올 영향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발판 삼아 과학기술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다양한 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을 들여오기 위해 더욱 힘썼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195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원자력 평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되고 이후 미국 오크리지 원자력 연구소에 들러 그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그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는 한국 원자력계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박철제는 원자력의 중요성을 정부에 역설하여 연구개발을 전담할 행정관서의 창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원자력위원회로부터 35만 달러의 원조를 획득합니다. 마침내 1958년 그는 원자로 구매단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 최초 원자로를 들여오게 됩니다. 해당 원자로는 연구용 원자로로 트리가 마크2라는 이름의 100kW짜리 원자로였습니다. 이 원자로는 서울대 공대 캠퍼스에 설치되어 한국 과학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당시 원자로 구매단에 함께했던 그의 후배 윤세원의 기록을 살펴보면 박사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사태에 대처할 능력을 길러야 한다. 원자력의 평화 이용에 관한 사업은 국제적 사업이므로 국제어인 스페인어를 공부하여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른 아침마다 스페인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박철제가 얼마나 이 일을 진심으로 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원자력법이 공포되고 1959년 원자력원이 발족하며 원자력연구소도 함께 문을 열어 소장으로 박철제가 임명됩니다. 이로써 그는 원자력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정치적 상황 변동 속에서 박철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교육계로 돌아가 인하공대 학장으로 활동하다 1970년 간 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그의 노력을 알아준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한국의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은 원자력 도입 이후였습니다. 덕분에 의미 있는 과학행정기관들이 설립되었고 국비를 투자하여 많은 과학자가 선진국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죠. 이러한 발전의 핵심은 바로 박철제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과학기술 행정을 이끌어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한 박철제. 이제 여러분은 그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